오늘은 호혜, 김종인 의원 탈당에 대해서입니다. 아무래도 김종인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이 많죠. 우리 당에 모시고 오는데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했었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총선에서도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했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탈당을 진짜 결행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오보이길 기대합니다. 저도 김종인 의원님하고는 오랜 교분이 있고 저한테는 또 대선배님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의 고등학교. 네네네. 그러시고 그분의 여러 가지 정치 이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그분이 좋은 점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표 곁에 남으셔서 좀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서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만 오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게 후원금 계좌를 닫고 이제 그 후원금들을 주변에 있는 의원들한테 나눈다라는 이제 기사를 제일 처음 접하고 진짜 나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 당에 있는 누구보다도 우리 지지자들 누구보다도 김종인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랜 이제 친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 당에 오시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많은 이제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분이 나가셔서 이제 오늘도 벌써 기사에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우리 당에 대해서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총질이 시작될 것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기사를 보니 나는 속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종인 의원이 더 속았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더 속았을까요? 그 이전에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충분히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비즈니스든지 도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상도의가 있고 정치를 하는 분들한테는 정치적 도의가 있는 법인데 김 의원님께서 지난번 총선 때 영입이 되셔서 큰 역할을 하셨고 또 당에서도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참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사실 큰 역할을 하실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조금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분이 제가 오랫동안 이분을 지켜봐 왔는데 굉장히 판단력이 좋은 분이죠. 말하자면 항상 되는 쪽에서는 이게 혹시 모욕적인 언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결단의 순간에 보면 항상 되는 쪽에 서 오셨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분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아주 정말 특이하고 이런 이력을 가지신 분이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탈당을 확정 지으신다면 아마 평생에 하신 의사결정 중에서 실패한 의사결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이 말하자면 승리로 이끌었던 정당, 근데 이게 총선 승리는 아직 미완이죠. 대선을 끝내야만이 그야말로 정당에 기여를 하는 바인데 이번에 등을 돌리는 것은 기여는 고사하고 좀 탄핵 정국 말미에 또 이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하시는 것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접 듣는 말씀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돕는다라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든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이 지금 가장 좋은 입장이고 그리고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분이 하셨던 그 얘기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을 돕는다 하면 문재인 전 대표를 도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
비대위원회에서 2차 그 회의 같은 때서도 그 제주도에 있다가 부산에 계시다가 비행기 타고 올라오셔서 댁에 가서 그 화를 내니까 그게 문 대표가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노들이 나한테 모멸감을 줬다. 친노가 준 모멸감이 아니죠. 비대위원들이 한 거죠, 그것은. 그런데 그 비대위원들이 14번으로 비례대표를 밀어놓고 했던 상황이 2차였고요. 1차에서도 칸막이를 만들어서 중앙위원들이 대노하게 만들었던 상황인데 그때 상황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친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멸감을 줬다. 근데 아무 죄도 없이 문재인 전 대표는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댁에 가서 또 이분을 한테 안정시키고 정말 자기가 다시 잘해보겠다 이렇게 뭐 고정하시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왜 이분은 계속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진실을 말씀드려도 듣지 않고 이렇게 등을 돌리시면서 계속 지금까지 총질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셔서 뭐 기관총이라도 난사하실 생각이신데 진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에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될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그 이야기하고도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도 또 이 당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당에서 충분히 할 일 많이 하셨죠.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본인이 원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이 당에서 할 일이 없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등지면서 이렇게 떠나려고 결국은 저는 뭐 본인의 정치 경력에서는 굉장히 큰 악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까요? 이렇게 떠나시는 이유가. 그 워딩이 사실이라면 될 사람을 돕는다. 저는 이게 철학의 좀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고 본인이 아마 대통령을 만드는 전문 직업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이 복권을 뽑는 일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인이라는 건 결국 대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조금 뭐 험난한 길이라도 대의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지금은 누가 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조금 그런 큰 대의와 소위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아까 자꾸 모멸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저 같은 정치판의 신입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몇 정권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헌정사상 전무후무할 비례대표 5선을 하셨고 그것도 당들을 여러 군데를 바꾸셨습니다. 그런 정치적 감각을 지니신 분이고 또 정치판을 많이 겪어보신 분인데 또 뭐 정치판이라는 게 항상 거친 말이 오가기도 하고 또 뭐 수모를 겪기도 하는 건데 당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 그런 정도를 겪은 것은 그 모멸감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죠. 또 뭐 연배로 보나 또 그러니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결기도 있으시고 그럼요. 카리스마 있으시죠.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지금 정치판에서 그분 앞에 가서 고개 치켜들고 할 말 좀 하실 분이 우리 손희연님 정도 별로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김종인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분이 모멸감을 남에게 줬으면 몰라도 모멸감 때문에 떠난다는 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실이 오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이 김성회 보좌관이 정치판에서 옳고 그름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저한테 유리하면 옳은 거고 저한테 불리하면 그른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치판이 그렇습니까?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앞세우면서 민의를 앞세우면서 가는 정치판이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은 옳다는 것은 자기 편이 옳은 것입니까? 흔히 정치학 내가 가는 길이 정치학하는 분들이 폴리티션하고 스테이트스맨을 구분합니다. 둘 다 번역하면 다 정치인이란 말이지만 폴리티션이란 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사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대부분 폴리티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정치인이고 스테이트스맨이라고 하면 좀 큰 의미의 국가를 우선하고
또 나라를 우선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큰 의미에서 좋은 의미의 정치인인데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른정당으로 가신다고 했나요? 아직 그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그쪽이 유력하다라는 말씀이죠. 바른정당이 탄핵 정국의 일익을 담당했지만 그 원 뿌리를 보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전 공격하거나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쪽 출신이시죠.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 그쪽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셨고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그쪽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하셨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친정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이 당에 와서 큰 역할을 하셨고 이 당에서 당 대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비대위원장이지만 또 비상시국의 대표라는 건 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총선을 치렀고 한데, 그런 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 당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다른 당으로 간다. 정계에서 은퇴를 한다든가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참 그 정계 원로로서 또 이 당의 책임자를 지낸 분으로서에도 도의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종인 의원님을 보면서 그분이 가장 빛나게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쌓았던 때는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하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여기저기 얘기들은 많이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저는 이분의 정치 인생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당의 당대표로 당을 이끌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른 어느 당에 가시든지 이분을 모셔가는 당은 분명히 총선에서 당이 혼란스러울 때 안정을 시키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의 카리스마나 이분의 능력을 인정하셔서 이분을 영입하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했던 지난번에 결정 굉장히 어렵게 제가 3개월 이상을 설득을 해서 문 대표님도 가서 직접 설득을 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본인이 와서 우리 당을 궤도에 올려놓고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물론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나, 김종인 박사님이나, 이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당에서나,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재작년 1월 15일 김종인 대표를 우리 당으로 모시고 올 때,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이 당대표를 하면서 지냈던 그 기간 동안에 특히나 그분을 모셔오는 그 상황에 문재인이라는 당대표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이분에게 모든 전권을 줬던,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하나 주장하지 않고 다 줬던 문재인이 있었을 때 와서 전권을 받았을 때와 문재인이 없는 곳에 가서 이분이 전권을 갖는 것하고는 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분이 살게 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김종인 박사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아직도 김종인 박사님한테 존경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당에 계실 때보다 밖으로 나가 계실 때 제가 더 편안하게 밥도 먹을 수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어디 가서든 대선을 치르면서 이분이 우리 총선에서 했던 것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당에 가신대요? 말은 바른정당이라는데 그건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관망하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가게 된다면. 그런데 관망하실 거라면 지금 관망을 하시지, 지금 나가서 바로 관망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분의 일하시는 스타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관망하실 것 같으면 탄핵 그 뒤까지 조금 지켜보시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신다는 것은 탄핵 뒤의 스탠스를 어느 당인가를 도우려고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망만 하시고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이 조금 그 철이른 판단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하자면 스스로 시험대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얻으실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난 총선을 승리를 이끌고 나서 좀 왈가왈부할 때 또 대표를 내놓고 하실 때 뭐 제가 관망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물론 다 보도가 된 이야기입니다만 총선 승리가 과연 저분의 공헌이냐 아니면 총선 승리라는 시점에 마침 그 자리에 있었냐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결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삼가려고 했는데 스스로 이제 그런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굉장히 곤란한 시험대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가시면 어디든지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난 될 사람을 돕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그럼 자 이번 대선도 될 사람 편에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모멸감도 얻었고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난다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선택을 잘못하셨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승리가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된다면 이분이 가셔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 당이 잘못한 거죠. 그때는 또. 네. 근데 그건 서로 판단이 잘못한 건데 그럼 왜 스스로 이제 연세도 참 적지 않은 연세신데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밀어 넣느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로 떠오르는데 본인한테 와서 다시 무릎 꿇고 조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옷 돌아오실 명분이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당들에서 마치 김종인의 그 파워라든지 그 영향력이 지난번 우리 당에서 총선을 치를 때까지 같이 그런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분을 가만두지 않고 뭔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죠. 이 당에서는 정말 문재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다른 후보들이 자리 잡기 어려운 그런 당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한테 그동안 하셨던 그 여러 가지 그 쓴소리와 그렇게 무례하고 모멸감을 정말 주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와서 자기한테 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빌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셨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굉장한 대접을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오늘 기사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쟁과 분열이 나라를 망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 안팎의 위기고, 그리고 국난이 코앞에 와 있고, 대가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리고 이 당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앞에 나온